연예인 분들이 화가 하는 거 그냥 하는구나. 미술계 피해 안 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욕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 취미 미술계에는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연예인 화가들이 미술계에 도움을 주거나 호감 갖는 그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기안84님도 그렇고 너무 상업적으로 가면 왠지 좀 눈치 보인 것 같아서 어떤 재단이라든지 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본인보다 감각 있는 신진 작가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림 사주세요. 아니면 밥 사주거나 최소한. 그러면 엄청 호감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미술계 사람들이 감동해요. 연예인이라서 편견 가졌는데 알고 보면 따뜻한 언니였네. 사람 진짜 좋은 언니네. 알고 보니까 그림도 잘 그려. 이렇게 바뀝니다. 좋은 전략 아닌가요? 어디 후원하지 마세요. 수익금으로 작가님들 그림 사주세요. 컬렉터도 동시에 하시면 호감도 엄청 올라갑니다. 블루 이후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지금 전시 하나 잡기 힘든 그 작가님들이 부르 이으실 수 있어요. 미술계에 소외받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전시 좀 참여시키시고 그림 사주시고, 그걸 강요할 순 없으니까 밥이라도 사주세요. 그러면 많은 같은 편을 만드는 길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편견 갖고 보더라도 잘생긴 배우와 이쁜 언니, 누님이 밥 사주고 악수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면 까다로운 이 미술계 작가님들 살짝 녹습니다. 되게 순수한 분들이세요, 작가님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욕을 먹으세요? 예? 그 포감으로 바뀝니다, 연예인 작가님들.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에요. 10호 한 점 그림 사주면 그걸로 돼요. 얼마 안 하잖아요, 신진 작가님들. 잘 들리시죠? 잘 보이시고? 자, 그래도 연예인 화가 랭킹 뽑으니까 키자마자 20명 맞습니다. 허세미술관 구독자가 뽑는 연예인 화가 아트 월드컵 2024 시즌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이번 방송은 연예인이 등장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사례도 있었지만 그 특정 연예인 악플이 달려요. 제 악플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좀 댓글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뽑은 연예인 화가들 소개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에 어디 갔다 왔냐고요? 지난 겨울에 유럽 갔다 왔죠. 책 때문에 여행으로. 자, 조별 예선부터 추첨 조 배치만 제가 마음대로 했어요. 랜덤으로. 판은 제가 깔았지만 전혀 투표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한 표도. 몰래 제가 막 클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누가 우승을 할지. 그래서 A조부터 결과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순위가 됐어요. 송민호, 박신영, 솔비, 이태성. 솔비가 최근에 꾸준히 활동을 해서 좀 순위가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선부터 탈락시키네요. 조별 예선 통과 못한 화가들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별 예선을 했는데요. 이게 A조예요. 월드컵 조별 예선 하면 두 팀만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송민호, 박신양 8강 진출입니다. 두 분 떨어지셨고, 월드컵처럼 32개국이 참여 못하죠. 연예인 화가가 물론 굳이 늘리면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좀 줄였습니다. 근데 더 줄이려다가 인원이 짝수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A조부터 두 분만 8강 진출, 두 분 탈락. 자, 솔비예요. 권지한 작가. 이거는 조금 옛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에 솔비 씨하고 어떤 대학교 주최로 어떤 컨텐츠 강연 방송을 같이 했어요. 솔비 씨가 인터뷰하고 제가 강의하는 식으로.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모습과 이 모습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런 스타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픽셀이 깨지는 스타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아트페어 보니까 옛날 모습이죠. 옛날에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그리고 옛날 개인전, 벌써 3년 전이네요. 옛날에 케이크 시리즈로 이렇게 물감 쌓아 올린 걸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2년 전이지만 비교적 요즘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형상이 보이고 약간 인상주의 스타일로 바뀐 게 최근인 것 같아요. 여기 허밍이라 그랬는데 요 약간 선율이 왔다 갔다 사인처럼 가는 게 허밍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잠깐 봤는데 요거 허밍 시리즈, 이거 좀 옛날 스타일 같아요. 네. 굳이 분류를 하자면 표현주의 스타일이고, 제가 그때 강연했을 때 뜨거운 맛, 차가운 맛, 이상한 맛, 그걸 이제 구별하는 강연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굳이 구별해드렸죠. 솔비님은 뜨거운 맛 같다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뽑았으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얘기하기 좀 힘든 그런 게 많으니까 여러분 댓글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허밍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풍경을 그린 것 같네요. 그죠? 이거 약간 최근 스타일인 것 같아요. 풍경에 꽃밭. 기본적으로 물감 엄청 많이 써서 손으로 이렇게 바르시죠? 이것도 최근 스타일인 것 같고, 이게 약간 조밀조밀해진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아트페어 갔을 때 약간 인상주의 스타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최근에 활동한 연예인 중에 어디 기사도 그렇고 예능도 나오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화가예요. 작가. 그러니까 좀 악플도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꾸준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아티스트라는 거에 있어서는 박수칩니다. 아, 영상 맞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상 받은 거 그냥 활동으로만 평가하면 꾸준함,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작가 세계에서. 근데 그걸로 따지면 그래도 손위는 조금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우리 구독자가 뽑는 거는 결국에 그거잖아요. 인기 투표, 호감도 순위, 호감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냉정하게. 왜 그럴까요? 솔비 방송을 제가 이전에 몇 번 했죠. 네, 처음에 바르셀로나에서 상 받은 그거 사건이 이슈가 돼서 다른 유튜버가 그게 너무 과장됐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아트페어인데 국제 상처럼 막 엄청 포장했다고 하는데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했을 때 그게 있습니다. 이제 약간 미술계 전공자들의 입장, 그리고 솔비를 옹호하는 입장, 두 분류를 딱 나눴을 때,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연예인 화가들의 이런 활동 보면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인지도로 활동을 하니까. 보통 화가들은 자신의 그 이름을 알리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고 그림도 팔기가 되게 힘들어요. 전시조차 공모를 어렵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연예인 화가들은 최근에 박신양 씨도 아트센터인가 거기서 그냥 개인전 해줘 버리잖아요. 그 좋은 공간에서. 그런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엄청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억울한 건 이해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근데 현대 미술에서 스타성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연예인 되기 위해서 그 스타가 되기 위한 그 노력도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컬렉터들이 연예인 화가 그림을 사잖아요. 그 팬심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돈이 되니까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주는 거죠. 그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품성 떠나서 내가 아는 그 인기 연예인이 그린 거라는 그 가치,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사고 싶어 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컬렉터들이 연예인 화가가 없으면 그 무명 화가들 작품을 사냐? 아니에요. 안 사요. 그 연예인 화가니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예인 화가들이 활동을 해서 미술계에 도움이 되냐? 일부 도움은 된다고 봐요. 취미 미술계에서 연예인 화가들 딱 그린 거 보니까 조금 만만해 보이죠. 이야, 이 정도 나도 그리겠다. 그래서 최근에 취미 미술 붐이 직장인들도 그렇고 많이 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미술 시장에 도움이 되냐?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은 BTS RM 같은 컬렉터들이 도움이 됩니다. 작가들 작품 사는 게 힙한 거네? 나도 조금 세련된 취미를 가져보자. 그것 때문에 요즘 MZ 컬렉터들이 좀 많이 활동하는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하면 어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터들 대다수는 연예인 화가들을 일반 작가들하고 동급으로 안 봐요. 그 컬렉터층은 따로 있다고 봐요. 별로 피해 안 줍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 입장, 연예인 화가를 옹호하는 쪽이나, 제가 이전 방송 솔비 컨텐츠를 올렸을 때 어떤 솔비 팬인 것 같아요. 그 팬이 구독자 대댓글 달면서 악플을 달더라고요. 인신공격하면서 니네 전공자들, 이 기득권자들 뭐 학벌 막 따지고 편견 가지고 보지 않느냐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일부 전공자들 입장에서 미대 안 나왔다고 편견 갖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저처럼 그렇게 학벌 안 따지고, 저 나름 학벌이 있지만 아카데미즘 교육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품 진짜 좋으면 박수 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의외로 진짜 많거든요. 열려있는 미술 종사자들 꽤 많아요. 근데 그 정도 안 되니까 박수 안 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연예인이고 떠나서 작품 좋으면, 야 진짜 어떻게 연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잘 그리지? 그런 작가들은 없어요. 별로. 솔직히 작품은 와 이제 인정해줄 만하다, 그건 아니죠. 그 정도까지 되는 작가는 저는 아직 없다고 봐요. 아무튼 그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한번 안면 튼 분은 함부로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좀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솔비는 거장이지요. 이미 이유와는 평생 전만 찍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태성 배우인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거. 죄송하지만. 근데 작품 보고 꽤 감각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자마자 근현대 거장 중에 그 곽인식 작가가 있거든요. 추상 미술 하시는 약간 맑게 쌓아 올리는 그런 스타일로 추상 미술을 시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오마주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터치가 조금 긴 거는 좀 다르지만 그 화가 느낌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오마주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연예인 작가들 초기 작품 비하면 그래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 좀 감각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싸움에서 좀 밀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검색하다가 이런 분이 있었구나, 얼굴은 낯은 익는데 그림도 그리시구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좀 전시하면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서 예선 탈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100개를 또 이렇게 그리셨나봐요, 작게. 근데 이런 스타일은 조금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약간 왔다 갔다 하죠. 요런 스타일도 그렸고. 근데 그럼에도 막 그린 것 같진 않습니다. 약간 그래도 좀 연구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그렇다고 이게 아주 막 새로운 건 아니죠. 근데 무지성 드리핑 기법, 무지성 막터치 이런 거는 안 나와서 괜찮아 보입니다. 폴 클레 느낌 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기에 이렇게 활동한 거 치고는 시작이 전 좋다고 봅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비조 예선입니다. 비조 예선에서 죄송합니다. 이혜영 오늘 방송 준비 안 했는데요? 죄송한데 너무 까먹었습니다. 이혜영 씨 죄송합니다.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만 빼놨네요. 의도한 게 아닌데. 조영남, 김규리 씨 탈락. 이혜영, 김리원 8강 진출 이렇게 됐습니다. 박신양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영남, 김규리 작품을 먼저 볼게요. 조영남 씨는 아트테이너라는 말이 있기도 전부터 연예인 화가로 인지도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를 잡아서 되게 영리하게 전략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꽃과 콜라 이런 재치도 있고 약간의 한국의 그런 B급 감성? 도박 문화? 이런 거를 잘 살렸죠. 저는 아이디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냥 편견 없이 봤을 때. 근데 이 화투 가지고 계속 우려드셨죠? 지금까지도. 화투 관련된 거만 계속 하십니다. 이렇게 또 화투 쌓는 거 다 화투입니다. 인생은 화투. 컨셉 명확하죠. 근데 전략을 잘 잡으신 거는 배울만 합니다. 확실한 그 브랜딩을 했잖아요. 그 연예인이 화가로 활동한다는 게 그게 흔치 않았을 때 일찌감치 그런 거를 시도했다는 거는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예인 화가로서 성공을 했죠. 대작 이야기, 대작한 작가분 꽤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도 연배도 있으시고, 어쨌든 모티브 전체적인 주제는 화투고 그 친구가 아이디어 낸 건 없다, 현대미술은 개념이니까 내 새끼들이고 내가 창작한 거지, 이렇게 부인하는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예능 어떤 방송 봤을 때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이건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무죄 판결 났죠. 결국에는 1심 2심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현대미술 거장들 다 어시스트 쓰잖아요. 그건 아는 분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근데 당시 이 사건 때 그 일반 대중들은 화가가 창작물 만들려면 당연히 화가의 손을 거쳐야 진짜 창작물이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런 오해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알았더라도 미술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현대미술에서 어시 쓰는 거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이게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걸 아는 사람들의 그 빡침의 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조영남 님은 뭐냐면 연예인 화가로 인지도를 쌓았잖아요. 이 작품이 꽤 고가에 판매되는 게 전업 화가로서 인지도도 일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조영남 씨에 대한 그 연예인으로서 인지도 덕분에 그림이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조영남 씨는 거장이 아니잖아요. 루벤스세요? 아니잖아요. 라파엘로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시를 쓴다는 게 미술계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당연 대중들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고, 전업 화가로 계속 활동했을 때 비엔날레급 정말 큰 전시 앞두고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 화가들을 씁니다.
그런 거는 다 이해하죠. 근데 이분은 다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미처럼 해놓고 어시 쓰고 말로만 그린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빡침의 포인트입니다. 대중들. 거장 아닌데 어디 어시를 써? 법적인 거 몰라요. 딱 그걸 떠나서 그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활동하는 연예인 작가들 그림 고가에 팔리고 완판된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분명히 어시 쓰는 연예인들 있을 거예요. 하지 말란 건 못하겠어요. 그거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제발 걸리지 마세요.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나가고 난 뒤에 어시 쓰세요. 그럼 됩니다. 완전 미술계에서 받으면 괜찮죠. 근데 취미처럼 한다. 막 방송, 연예, 예능 계속 나오는데 어시 쓰는 거 들켰다. 아,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 팁을 드리는 겁니다. 돈 있으니까 사람 쓰는 건데 왜요? 그러시네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미술계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하세요. 아, 진짜 거장으로 이렇게 인정받으면 어시 쓰는 거 누가 뭐라고 해요. 아,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떠나서 너무 거장 중에 계속 어시 쓰면서 자기 카피만 하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또 반대로 연예인 화가 욕할 자격 없다고 봅니다. 이미 검증된 거장들 중에 이젠 누가 봐도 1티어 작가인데 그 뒤로 굳히게 들어가죠. 자기 복제, 무한 반복 생산. 저는 그런 분들도 문제 있다고 봐요. 그러면 연예인 화가 욕할 게 아니죠. 아무튼 이거 엄청 큰 사이즈의 그림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김규리 작가 범 시리즈, 늑대, 그런 동물 시리즈로 많이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산에 이런 여우, 늑대, 범, 동물들이 일제강점기 전쟁 거치면서 다 사라졌죠. 그런 것에 대한 뭐 안타까움, 이런 걸로 계속 호랭이를 그리시는 것 같아요. 눈 맞는, 눈 퍼런 호랭이.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벽화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약간 사회적인 그런 캠페인 비슷한 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양화를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미인이란 영화를 계기로. 그때 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약간 치유를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입문한 연예인 화가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표현력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규칙적으로 털 이렇게 그리는 거에서 약간 이제 그게 티가 나요. 완전히 숙달된 게 아니라는 거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활동하는 건 좋은데 호도 만드셨잖아요. 조금 더 인정받으려면 이런 따라 그리는 거에서 벗어나야 발전할 것 같아요. 작가로 활동하면 동시대에 맞는 의미가 있는 스타일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완전히 극사실주의로 가던가. 그러려면 엄청난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리고 C조입니다. C조. 현아 9회선 탈락. 나얼, 임원희 통과. 현아 인기 많은 줄 알았는데 왜 탈락했을까요? 우리 방송이 미술 애호가들과 미술계 사람들이 보잖아요. 좋게는 안 보나 봅니다. 이슈가 되는 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들이 판단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저도 약간 궁금했는데 왜 현아가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 추측을 좀 해주세요. 네, 현아 얼마 전에 전시했어요. 단점, 장점 등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단점 얘기하면 끝도 없이 깔 수 있어요. 왜 까요? 연예인 화가들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냥 하면 어때요? 또 까면 얼마든지 깔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합니다. 굳이. 인스타 이미지에 이렇게 그린 거 올리셨네요. 네. 여기 과격한 언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요 기법으로 바르셨습니다. 통과 기준 아닌지, 이거 기준이 뭐냐면 우리 구독자들이 한 표씩 찍은 거예요. 뭐 기준 그런 거 없어요. 2명 올라가고 2명 탈락입니다. 조 추천만 제가 했어요. 요 기준입니다. 통과 기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심각하게 뽑을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Why so serious? 이게 뭘까요? 그리고 FUCK 이렇게 썼습니다. 과격한 욕설을 이렇게 써놓고 손으로 바르는 기법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많은 연예인 화가들이 초기에 이렇게 시도하는 이런 스타일로 그렸어요. Hate You 핑크 색깔로 이렇게 잭슨 폴락처럼 바르셨습니다. 대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발랐고요. 그리고 임원희 씨도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근데 1회 전시했는데 통과시킨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준은 뭘까요? 비호감도에서 덜 밀린 걸까요? 이것도 알 수가 없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준을 저도 그게 뭔지 궁금해요. 추측을 해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남자 임원이 배우예요. 남자 임원이 배우. 실미도 영화 나왔던 배우. 여자 배우 옛날 MC 하던 그분인 줄 알았어요. 이름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어린 아이처럼 그리는 스타일로 이렇게 그립니다. 로버트, 아톰 막 이런 거. 잠깐이라도 서치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찾아봤는데 어떤 호텔 아트페어 나오셔서 이렇게 전시하는데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어떤 관람객 어린이가 왔는데 다른 거는 화가들이라서 잘 그렸다 생각했는데 임원이 씨 그림 보고 이거 나도 그리겠다 이런 어린이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어린이의 눈은 솔직하죠.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 이런 거 그려놨습니다. 와 이거 좀 무섭지 않나요? 저 이거 보자마자 이거 약간 병만 느낌? 이거 근데 한편으로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 병만 나면서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저는 이 시리즈 추천합니다. 이거 약간 호러 느낌 나면서 약간 병맛에 약간 이 묘한 느낌 나요. 되게 불쾌하면서 중독성 있는 이상한 느낌? 되게 묘합니다. 오늘 봤던 작품 중에 매우 예술적인 작품. 네, 아무튼 이모니 씨 꿀꿀이 캐릭터 어린이들 약간 유치원에 있으면 될 법한 이런 스타일로 그렸네요. 좋게 말해주시나 땀나는. 저 애쓰는 거 보이시나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잖아요. 활동하면 어때요? 구혜선 씨는 솔직히 빼려다가 왜냐면 활동을 안 해서 거의 빼려다가 짝수 맞추려고 넣었습니다. 옛날에 소개했을 때랑 그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 이런 패턴의 색면 이런 추상을 결합한 이런 스타일로 계속 그리시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우리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NFT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셨네요. 그것도 꽤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꾸준히 활동을 하냐가 정말 저는 작가로서의 자질 기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근데 꾸준히 활동을 안 하셔서 뭐라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고양이랑 이런 거 결합시키는 스타일 좋다고 하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다 취향이니까. 이런 스타일입니다. 1984 84년도생이신가 봐요. 구혜선 씨가 노네임. 그리고 D조 윤성아 개코 8강 진출, 하지원 최민수 탈락. 근데 하지원 씨는 최근에 전시하시면서 좀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들이 그 이슈 상관없이 그냥 소신껏 판단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비호감도 덜한 분에게 한 표를. 그리고 미술 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전공자를 좀 선호합니다. 연예인 화가 중에 전공자들 꽤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하신 두 분 다 전공자예요. 다른 분 다시 볼까요? 나월 전공자, 김리원 전공자. 여기는 없네요. 아무튼 그런 경향이 저는 약간 보였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뛰어든 것보다 전공자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탈락한 하지원 작품 볼게요. 최근에 전시를 하셨죠? 근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문화재단 여기 나오고 아까 박신양 씨 같은 경우 MM 뭐 아트센터 전시했다고 나오는데 일반 전공자들도 신진 작가들 전시 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사비 들여서 대관 전시 하거든요. 적게는 100에서 200만 원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혜택이에요. 그냥 초대해서 전시해 주잖아요. 근데 해주는데 하는 게 어때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만 혜택을 받은 건 또 사실이다. 옛날에는 막 날리는 드로잉 기법으로 소 그리고 그랬거든요. 초창기에. 근데 최근에는 약간 에로틱한 핑크 계열로 드로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 여러 개 분리돼 있고 인체가 분리돼 있는 이런 느낌이 약간 피카소가 연상됐어요. 피카소는 조금 더 각지게 그리긴 했죠. 그래서 인체 분해하는 스타일로 자유분방하게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약간 애군실레도 느낌 나네요. 전시장에서 라이브 드로잉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영상도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제 애군실레도 맞아요 약간 묻어있죠. 그리고 최민수 씨 대배우죠. 그래서 혼자 작업을 최근에 꾸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색깔 여러 개 엉뚱한 색깔로 칠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주로 사람을 그리세요.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이 전시 다녀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연예인 얼굴 보잖아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잖아요. 그럼 호감으로 바뀔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죠. 이건 또 추상 느낌이고, 이거는 또 어떤 톱니바퀴 이런 기계적인 느낌도 그리시고, 여러 정물을 섞어놔서 구성을 하셨네요. 주로 인물을 그립니다. 약간 영화 캐릭터 같은 그런 걸 많이 그리더라고요. 현아는 최근에 전시한 것 같아요.
꾸준히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표정이 좀 무섭죠? 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화적인 느낌도 있고요. 여기 코끼리가 나오네요.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 컨셉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연예인 작가들 작품에 대한 편견 없이 보더라도 작품 진짜 좋으면 진짜 감각 있다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작가님들 꽤 보시잖아요. 작품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그것만 해도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작품이 좋기가 쉽지가 않죠. 작품만 보더라도 수준 차이는 나요. 어쩔 수 없이. 편견 없이 보더라도. 근데 그걸 떠나서 작가는 인생도 중요한 작품성의 일부거든요. 제 생각에는. 살아온 인생? 얼마나 치열하게 작품을 해왔냐.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 애티튜드. 근데 그게 된 분은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 일 하면서도 그거를 능가하는 재능, 작품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럼 완전 천재죠. 근데 그런 천재는 없죠, 솔직히. 아무튼 요렇게 이제 모자 쓴 어떤 사람 또 그렸고, 잘 그린다고 하시네요.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와, 최민수님 인정받았어요. 작가님한테 잘 그린다고 하네요. 요건 또 옛날 만화 스타일이네요, 그죠? 근데 그게 있습니다. 고수일수록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귀엽게 봐요. 이렇게 하네, 귀엽네, 네, 그렇게 봐요. 저도 제가 막 어떤 미술 방송 하면서 미술계 사람들한테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 뭐 평가를 한다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평론가님 가끔 이렇게 전시 오프닝 때 뵙거든요. 그러면 또 좋게 보세요. 아, 이런 사람들 말도 필요해. 그래서 진짜 실력자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건 말건 그냥 예, 하고 있구나 박수 쳐줘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2조 하정우, 기안84, 박기웅, 김한선 이렇게 있는데, 기안84와 김한선이 올라갔습니다. 하정우, 박기웅 탈락. 근데 하지웅 씨는 인지도 꽤 되시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떨어뜨렸어요. 와, 이거 이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기안84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좋습니다. 박기웅 배우예요. 그래서 탈락한 두 분 먼저 볼게요. 하정우 씨는 연예인 화가로 이미 엄청 유명하죠. 작품도 되게 많이 팔리고 활동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대배우죠. 네, 대배우입니다. 좀 배우로서 너무 좋아요. 하정우 배우가 너무 좋습니다. 작품 스타일은 굳이 따지면 약간 팝아트 계열의 약간 표현주의라고 분류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주로 얼굴을 그립니다. 얼굴 약간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 스타일에는 여러 거장들의 향기가 많이 배어있죠. 에곤 실레도 보이고 가끔 피카소도 보이고 그 다음에 바스키아도 좀 보이고 여러 스타일이 녹아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이런 건 낙서 스타일이죠. 이 바스키아 냄새가 나고 이런 거는요. 그쵸? 이거는 꽤 최근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 그림 봤을 때 요건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들리아니 같아요. 모들리아니 느낌도 나는군요. 그쵸, 어디서 본 듯한 스타일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무지성으로 막 그리는 거보단 저는 그냥 그래도 좀 오마주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이것도 여러 알록달록 색채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요 스타일 시리즈도 한동안 많이 하셨죠? 근데 요 스타일이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스타일 흉내 그 카피한 게 아니냐 표절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일이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또 좀 많습니다. 이미 어떻게 개념 정리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게 작가 능력이죠. 굳이 따지면 야수파도 약간 묻어있죠, 그죠? 아프리카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여행 다니면서 그 많은 영향을 또 받았대요.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외국 영향 받았을 거예요 아마. 실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영화 알러브 필름. 그리고 박기웅 씨는요, 배우예요. 그리고 대진대 시각 디자인 출신인데 입시 때는 그 실패하시고 편입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이렇게 소묘 강사를 하신 게 이렇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림 스타일 보면요, 석고소묘 스타일이 좀 많아요. 저도 석고소묘 끝물 세대입니다. 요거 옛날 그 석고 할 때 그 방식으로 그리시죠, 많이. 눈과 입을 막은 이런 스타일. 뭔가 약간 날리는 거를 또 많이 시도하시네요. 비너스 아까 그린 식이라고. 아, 요즘 석고소묘 거의 없어졌어요.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봅니다, 이제 석고소묘. 부식 입시로 이제 판단해서 안 해요. 그래서 요즘 미대 입시한 친구들은요, 요렇게 못 그려요. 이렇게 그릴 생각조차 안 해요, 이제는. 네, 그 옛날에 그런 스타일이 남아있죠. 근데 또 엉뚱하게 이런 것도 시도를 하시네요. 근데 석고소묘를 못 하시는 듯 그래 보일 수 있죠. 그쵸? 이 방식이 다 옛날 그런 스타일이죠. 도리도리 요 스타일로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도리도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날리는 거는 외국 작가들이 많이 시도해서 식상하다고 하시네요. 저 많이 본 거죠? 네. 그리고 드디어 8강입니다. 드디어 8강. 이혜영 씨는 제가 모르고 실수로 뺐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의 댓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방송해 줄게요.
전시 인터뷰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월과 김한선. 근데 김한선 씨는 전시 거의 안 했는데 또 8강으로 올렸어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포인트는 뭘까요? 와, 그거 좀 신기해요. 350명 투표에서 나월에 68%의 표를 몰아줬습니다. 예, 쫓아올까요? 예. 근데 자세히는 안 봤는데 주로 자신이 그 활동했을 때의 과거 사진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신의 추억에 대한 기록으로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 나을 일 있다가 얘기하고 새 이렇게 그리셨고 그래도 많이 안 배운 거 치고는 잘 그리셨네요. 그러니까 표현력으로만 보면. 근데 잘 그리는 게 현대미술에 잘 그리는 그 기준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화상 같아요. 그죠? 무대 의상. 그 제목도 보면 삐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처럼 자신의 자전적인 느낌의 초상화를 좀 그린 것 같아요. 다 자화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삐에로 느낌 나지 않나요? 근데 그건 있네요. 진짜 자신의 인생을 그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김한선 씨 팬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그렸으니까. 퓨리님 작가님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좀 띄워주려고. 작가님한테 인정받았다고. 어쨌든 전공자 아닌 분들 입장에서 작가님의 칭찬은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작가님한테 인정받은 김한선님, 그리고 자화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셀카 찍은 거를 이렇게 그리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안 닮았네요. 다른 분 그린 걸까요? 연예인 화가 대부분 뒤에 학원 선생님들이 있으니 그런가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던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연예인 작가님들 방향에 고민이 많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대로 브랜딩 방향 잡아드립니다. 성향에 맞게 연락 주세요. 작품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짤막한 광고. 그리고 8강 두 번째 매치 김리원 박신양. 저 이번에 김리원 씨 처음 알았거든요. 옛날 드라마 아이리스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나왔다는 것도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활동을 가장 꾸준히 한 연예인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개근상으로 따지면 조영남 씨 다음일걸요? 꾸준함으로 따졌을 때 개인전 33회인가 하셨을걸요? 김리원 무려 4강 진출. 박신양 씨가 최근에 개인전 하면서 꽤 이슈가 됐죠. 개인전도 엄청 크게 했어요. 무려 아트센터라는 큰 공간에서 거장급 대우를 해줬죠.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출신이고 러시아 유학을 다녀오신 게 인터뷰 때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굳이 따지면 표현주의 스타일로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릴2라고 하는데 러시아 유학 시절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표현주의 스타일이죠. 10년간 작품 팔 생각이 거의 없이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대요. 인터뷰로는. 그리고 낙타를 모티브로 많이 그리더라고요. 러시아 유학 배우로서 동국대 졸업하고 러시아로 배우로서 연극으로 유학하고 미술은 안 배우셨어요.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잡아드립니다. 뭐 짐을 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뒤에 평면으로 이렇게 크게 얹은 다음에 그 위에 약간 드로잉하는 스타일, 자유분방하게 표현주의 스타일로 그리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트테이너가 뭔지도 몰라요 하시네요. 아트가 아닌 아트테이먼트는 적당히 해도 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유명한 사람이 하는 건 적당히 봐줄 수도 있는 장르가 생긴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 말 이거 책임지려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거 저는 이 인터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 제대로 안 했을 때 이 말이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 책도 내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친한 철학자분과 같이 낸 거에 이게 뭐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책을 내면 되는데 왜 같이 썼을까? 철학자와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같이 또 전시를 했잖아요. 이번에 책도 내면서. 그러니까 이 인터뷰도 그렇고 나 보통 연예인하고 다르게 제대로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인터뷰를 했고 10년간 그림 팔 생각 없이 그려놨다 이런 말도 있고 나 상업적인 화가가 될 생각도 없다. 그리고 되게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했다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책 낼 거면 혼자 내야지 왜 같이 썼을까, 저는 이게 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연예인 화가들이 인지도를 쌓으려고 한국 미술계에서 이미 검증된 거장들과 이렇게 사진 찍고 같이 전시 막 초대하고 그런 걸 어디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술계 인정받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죠? 다른 연예인들 약간 까는 느낌이잖아요. 나 그런 대충 하는 연예인들과 다르다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주의 스타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뒤에 배경 역시 색면으로 깐 다음에 에곤 실레 느낌도 조금 나네요.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인물을 그렸습니다. 약간 자화상일까요? 그리고 이거는 또 스타일 완전 달라졌죠. 이것도 완전히 또 스타일 좀 많이 다르죠.
이거 약간 앵포르멜 느낌 나고, 요거는 약간 각진 차가운 추상 느낌도 나고, 이게 약간 스타일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이미 거정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기사를 써줬네요. 누가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그리십니다. 예, 사람 얼굴 그린 거 같네요. 그죠? 작품에 대한 의견이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여러 화가들 응원합니다. 할 얘기는 응원합니다예요. 재미없다고 하시네요. 작품이. 그쵸, 그건 있어요. 그 작품 내용 봐선 조용히 활동을 하겠다는 식인데 대놓고 아트페어 나왔고요, 얼마 전에. 예, 그림 고가에 팔린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품 말고 자유롭게 활동을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제 생각이지만 작품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죠.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다 정도만 그냥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미술계에 좀 영향력이 있는 이분이 작업실 방문해서 이렇게 막 전시하자 제안한 거가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인터뷰했지만 어쨌든 박신양이라는 대배우잖아요. 이미 이걸로 이미 엄청 유리한 입장에서 전시도 하고 여러 좋은 제안이 온다고 봐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방문해서. 그리고 송민호, 윤성아 8강전에서 윤성아 탈락, 송민호 올라갔습니다. 완선 언니 작품 좋다고 하시네요. 퀴즈 나왔죠, 얼마 전에. 저 방송은 못 봤습니다. 아, 그쵸. 작품 열심히 하는 게 작가 맞는데요. 그 안에는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전시를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작품 활동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인터뷰 중에 10년 동안 그림만 그렸다, 작품 활동 일부러 안 했다, 전시를 하고 뭔가 피드백 받고 하는 게 작품 활동이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이죠, 그렇게 따지면. 신진입니다. 신진. 전시를 해야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윤성아 작가가 아마도 오늘 화가들 중에는 학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홍대 회화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은 패션을 전공한 것 같더라고요. 윤성아 작가도 연예인 작가로 활동을 가장 꾸준히 한 화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많이 작품이 보인 것도 있고, 오히려 배우로서의 인지도보다는 이제는 화가로서 인지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에도 어쨌든 연예인으로서의 혜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작가 컨설팅을 하잖아요. 10년 넘게 오래 작품을 하신 작가님하고 제가 면담한 적이 있거든요. 주변에 제안이 와도 내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거절했대요, 개인전을. 제가 왜 그러셨어요? 그랬죠. 그럼 결국 작가님 개인전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대요. 아, 그러세요? 작가님의 경력은 만약에 개인전 한다면 1년차 작가님이세요. 이랬죠.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시를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대관 어디서 해야 되나. 전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전시를 통해서 여러 미술계의 사람들과 교류를 해요. 전시를 통해서 그 다음 전시 제안도 받을 기회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아, 입문부터 해야죠. 전시 안 하면 작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까지도 낙타 시리즈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공자다 보니까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막 극사실주의로 시도하는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몇 개는. 이런 스타일이 가장 유명한 시리즈죠. 아트페어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 낙타. 그 낙타 위주로 그리는 방향, 캐릭터를 영리하게 잘 잡으셨죠. 이거는 명품 콜라보에 대한 홍보일까요? 저 콜라보 하면 어울린다. 이 콜라보 작품인가요, 혹시? 아니겠죠? 요 스타일이 완전 시그니처죠. 이 스타일의 작품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 패러디 낙타. 그리고 여행도 낙타가 사는 거기 아프리카인지 모르겠는데 낙타랑 찍은 사진도 올리셨더라고요. 작품과 맞게 여행도 테마대로 가시는 윤성아 작가. 그 대형 사이즈를 이렇게 그렸고,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일러스트 풍이죠. 그리고 라이브 페인팅 할 때 약간 표현주의 스타일로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라이브 페인팅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작가님들 뭐 오프닝 때 라이브 페인팅 왜 할까요? 그게 유행인가 봐요. 라이브 페인팅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고 아닌 스타일이 있는데, 어울리건 아니건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네, 일러스트 스타일입니다. 이게 라이브 페인팅 그런 것 같아요. 땡땡땡, 어쨌든 색감을 이쁘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좀 작품성으로 조금 인정받으려면 이제 조금 바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까지 꾸준히 작업하는 거는 되게 박수 칠만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연기 활동보다 작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윤성아 작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기암 84 4강 진출, 개코 탈락. 전설적인 힙합
그룹 다이나믹 듀오의 래퍼입니다. 개코 유명하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축제 때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홍대 세종 캠퍼스의 광고 커뮤니케이션과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NFT 작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창 NFT가 핫할 때 고가로 판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그리고 어떤 그 NFT 업체랑 제휴해서 이런 NFT 시리즈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언젠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보고 참신하다 해서 구독자님들이 뽑아준 게 아닌가. 아니면 전공자라는 거에 좀 한 표? 호감? 이 아닐까. 왜냐하면 활동 제일 적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호감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 자체는 되게 흥미롭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 NFT 전체는 영상일 것 같아요. 저는 다는 못 봤지만 보신 분 계실까요? 개코 전공자입니다. 아무튼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네요. 그리고 작년에 노머니 아트 그 예능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고정 패널로. 그때 제가 거기 컬렉터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 약간 마이크 쥐어줬으면 저 이상한 라이브 페인팅 호러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요. 저한테 아무도 말 안 걸더라고요. 지금 다들 뭐한 짓이냐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어떤 방송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앨범 자켓을 꾸준히 개코 씨가 다 담당했던 것 같더라고요. 작품을 거의 안 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8강까지 올라갔어요. 본인 성향이 보인 듯해서 좋네요 하시네요. 개코 굿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들 사이에서. 그리고 드디어 4강입니다. 4강 나얼과 김리원 작가가 붙었습니다. 그 배우로서는 많이 안 알려진 김리원 씨가 이렇게 4강까지 가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미술계에서 꽤 인지도를 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이리스 배우입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알았는데 옛날에 CF 모델 상 받은 적 있으세요. 바카스 모델 그걸로 상을 받으셨대요. 그 배우로서는 김혜진으로 알려지는데 작가명으로는 김리원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홍대 세종 캠퍼스고 산업공예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디자인 쪽 전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을 되게 감각적으로 이쁘게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보면 약간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계관을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쁜 색깔을 씁니다. 디자인 전공자라서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작품 자체로만 보면 잘 팔릴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전 33회째잖아요. 작년이 올해까지 하면 35회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김리원 작가는 연예인으로서는 인지도가 조금 다른 분에 비해서 약할 수 있는데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한 거를 미술계 사람들이 아는 사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알았는데 감각 있게 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쁜 색깔 좋아하시죠? 이것도 되게 이쁜 색깔. 굳이 따지면 초현실주의가 묻어있죠. 이게 메인 그림 이죠. 아까 보여드렸던 포스터. 근데 그 스타일이 시기별로 워낙 오래 전시를 해서 다 합하면서 약간 섞여 보이긴 하는데 색감은 약간 좀 이쁜 스타일로 고유의 분위기가 약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이게 완전히 자기 스타일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림마다 색감 되게 조화롭게 이쁘게 쓰는 감각은 좋으신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완성됐다는 느낌은 좀 덜 듭니다 아직은. 하지만 연예인 작가들 중에서 이 작품 활동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또 감각으로 따졌을 때는 되게 좀 박수 칠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색감이 마냥 이쁘다고 좋은 게 아닌 건 아시죠 다들? 자기만의 색감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쁜 거보다. 아트페어 최근 작품들 보면 너무 이쁜 색깔만 많다는 게 좀 보여요. 이쁜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4강전 두 번째 매치 송민호 여기까지 기안 84가 결승 올라갔습니다. 자 송민호 씨 국제사이버대학 나왔다고 합니다. 가수 래퍼로 엄청 유명하고 무려 YG 소속입니다. 뭐 이걸로 끝난 거죠 뭐. 기본적으로 만화를 잘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할 때에는 이런 스타일로 그립니다. 캐릭터의 동물 섞은 듯한 약간 이런 기괴한 스타일도 그리고 기린이 아슬아슬하게 구 위에 서 있는 느낌, 얼굴을 꽃으로 바꾼 이런 느낌, 이렇게 얼굴 가린 이런 팝아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예능 때 즉흥적으로 드로잉한 게 나왔는데 컨투어 드로잉을 이렇게 한 거죠. 기본적으로 드로잉을 잘한 스타일입니다. 뭉크에 대한 오마주일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평소에 작업하는 그런 스타일.
눈을 크게 뜨는 약간 호러 분위기. 평소에 만화 드로잉 할 때의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습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화 스타일로 잘 그리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 만화 그릴 때의 흑백 톤으로 했을 때의 작품이 장점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스타일로 했을 때의 매력이 나오는데, 근데 유화나 아크릴로 그렸을 때 원래 가진 장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스타일로 그렸을 때의 그게 장점이 있는데, 이게 좀 엉뚱한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작년에 제가 그 양대원 작가님 인터뷰할 때 다른 연예인화가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송민호 정도는 가르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한국 래퍼가 그린 느낌이 강하다고 하시네요. 자기 색감을 만들려니까 어려움.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려짐. 애쓰면 다 티나죠 하시네요. 너무 멋지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전시회 갔을 때 스케치랑 그림 성향이 다르다는 느낌 받았다고 하시네요. 코듀다 작가님도 드로잉이 훨씬 감각적으로 다가온다고 하시네요. 아, 송민호님 작가님들이 드로잉 스타일로 하시래요. 잘하는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움이 있다고 하시네요. 자, 드디어 결승. 기안84와 나월. 기안84가 1등을 했습니다. 작년 아트 월드컵 때 나얼이 1등 했거든요. 이번에도 1위를 하겠다 생각했는데 미끄러졌습니다. 나얼 2등, 기안84 1등. 여러분, 기안84가 호감도 월드컵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서 많은 표를 얻은 이유가 뭘까요? 그 포인트를 저는 알고 싶어서요. 예, 왕자 빼앗겼습니다, 나얼씨. 예. 무려 허세미술관 그 많은 구독자들, 처음에는 700명 넘게 뽑았는데 결승은 많이 안 뽑았네요. 500명이 넘은 미술 애호가, 미술계 사람들이 뽑은 1등이 기안84면 이거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제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미술계 종사자와 미술 애호가들이 뽑은 거니까 일반 대중이 뽑은 거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기안은 자기 느낌이 있어요 하시네요. 기안84님 비호감 캐릭터인데 이런 말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예능에서 약간 논란도 있었잖아요. 솔비와의 또 마찰도 있었고. 어쨌든 자, 나얼씨 먼저 그림 볼게요. 개원조형예술대학 매체회학과 이렇게 전공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편입한 건지 모르겠는데 단국대 서양학과 쪽에 전공하셨고, 디자인 대학원도 이렇게 석사로 졸업하셨고, 의정부 출신인가요? 나얼씨가? 어쨌든 어릴 때 겪었던 미군, 그 다음에 흑인 문화, 흑인 음악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티브가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 그 익숙함이 좀 절대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네요. 기안84를 뽑은 거예요. 친숙한 연예인이 본업을 하는 모습이 매력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네요. 아, 그게 좀 포인트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잠깐 이 순서 바꿔서 그러는데, 기안84님 좀 유리한 위치 있네요. 뭐가 됐든 문화적인 강점을 어필을 했을 때 유리한데, 기안84님이 웹툰 작가로 성공했잖아요. 웹툰은 세계 시장에서도 이미 검증이 됐죠. 근데 그런 강점을 순수미술 작가로 활동한다는 게 되게 전략적으로 좋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습관처럼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웹툰 작가가 하는 캐릭터 작품은 메리트 있죠. 어쨌든 웹툰 베이스가 이제 장점이 돼요. 연예인 뭐 그렇다 쳐도 그걸 생각 못했네요. 기아는 자기 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기안 엄청 팬이신가 봐요. 아무튼 나얼 작가는 콜라주를 좋아합니다. 콜라주와 이렇게 낙서하는 스타일, 바스키아 영향도 있고, 어릴 때 체험했던 흑인 문화도 있고,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다 흑인들이에요. 이분도 약간 흑인 배우, 낙서와 콜라주를 합성한 이런 스타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붙이는 스타일 보면요, 감각적으로 붙인다는 건 좀 보여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아쉬운 거를 굳이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그린 것 같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면 어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한국 작가의 매력은 세계 시장에서 어필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문화권,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한국 작가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유럽, 미국 화가들에게 볼 수 없는 거를 보여줬을 때 매력이 되는데, 근데 너무 외국 작가가 그린 느낌이라서. 개신교 크리스찬이란 게 여기 또 어필됩니다. 코듀다리 작가님, 예, 해외에서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말씀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해외에서 한국 작가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그들도 할 수 있는 거를 바라지가 않아요. 다른 거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까 맞아요. 마틴 루터 맞습니다. 다 흑인 사진에다가 콜라주한 스타일이고, 또 우표도 흑인 우표고. 자, 드디어 우승 기안84입니다. 박수.
허세미술관 구독자분들이 뽑은 연예인 화가 원탑 기안 84입니다. 2024년은 기안 84가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상금 없습니다. 우승한 기념으로 인터뷰 해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수원대 중퇴라고 하네요. 근데 회화과 전공일 거예요. 예. 근데 중퇴면 어쨌든 졸업 아니라서 전공자 아니라고 해도 할 말 없거든요. 근데 실제 그 논란이 있긴 해요. 그리고 그게 있었죠. 솔비 씨한테 전공자들이 이렇게 그린 거 싫어한다고 이 말 했다가 좀 논란이 됐었죠. 담당 소속사와도 약간 트러블 엄청 있었고, 어쨌든 1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트 월드컵 설문조사할 때 어떤 구독자분이 기안84는 연예인이 아니라 원래 하던 거 본업을 하는 건데 왜 연예인 화가로 넣느냐라고 이렇게 2분 이상 이렇게 댓글 달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대 나왔다고 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작품 활동 전시해야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안84는 웹툰 작가로 유명하지만 전시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어쨌든 예능 활동을 함으로써 그 인지도 바탕으로 전시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화가입니다. 예능 활동 없이 바로 전시 활동하고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완전 작가죠. 근데 예능의 인지도가 장점이 됐잖아요. 그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화가입니다. 전공자라고 무조건 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저 화가죠. 제가 화가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맞죠? 교대 나왔다고 선생님 다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결국 스타일이 팝아트 느낌으로 작품을 하시거든요. 이런 캐릭터 보면. 근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 더 웹툰 스타일로 갔을 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팝아트 느낌이 아니라 웹툰을 이용해서 원래 하던 스타일에서 일본 캐릭터화는 혹은 미술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팝아트가 아닌 스타일로 갔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인정받을 것 같아요. 연예인이 아니라. 기안84님은 되게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웹툰 작가로 성공한 경력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저 이번 방송 때 깨달았어요. 그냥 연예인 화가지. 그 경력으로 지금 인정받는 거잖아 이런 생각하다가 예능 활동도 웹툰 작가로 성공하니까 예능 나온 거 아니야. 그거잖아요. 그거는 되게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 경력. 그거를 일본의 많은 그 캐릭터 작가들, 커머셜 아트 작가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성공한 세계적인 작가가 많잖아요. 그게 그 요인이 일본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다져진 오덕 문화 그리고 망가 문화 덕분이거든요. 그게 베이스가 돼서 일본 하면 그게 강하니까 그 작가분들이 엄청난 브랜딩 파워를 누린 거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나라 웹툰 작가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안84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 될 겁니다. 가능성 있네요. 해외에서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방송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안84 파이팅. 말 나온 김에 웹툰 작가님들 전시하시길 바랍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기존에 순수미술 작가님들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또 엄청 유리하네요. 웹툰 작가님들 활동하면 일본을 경쟁해서 누를 방법은 웹툰이 뛰어들면 됩니다.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문화적인 전략을 말하는 거죠. 지금 큰 방향. 웹툰 작가님들 저한테 문의 주세요.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방향 어떻게 갔을 때 유리한지. 저 그런 거 되게 잘 만듭니다. 자, 아무튼 오마주가 많죠.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영속성 그거를 패러디한 시리즈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패러디 그만하시고 기안84님 쓰신 만화 스토리 넣으세요. 왜 잘하는 거 안 하시죠? 장점이 있는데 왜 굳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방향 잡아드릴게요. 해외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아쉽네. 다 이 시리즈예요. 기안84님 좀 장점 살리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이 찍었어요. 많이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더 잘하는 거 연예계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으시고 이제 막 다들 인정했을 때 어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에 떠있는 요 그 느낌으로 또 브랜딩 잘 하셨죠. 어쨌든 기안84의 그림이란 건 다 누구나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것도 강하니까 유리하겠네요. 비슷한 시리즈 너무 많죠. 이제는 뭔가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진 좋지만 최근에 개인전 했을 때 그림을 사신 분도 많으시죠. 이미 또 고가에 되게 잘 팔리는 작가입니다. 인기 작가죠. 옛날 사셨던 아파트를 그린 것 같아요. 이런 한국의 아파트 문화도 우리만의 감성이죠. 한국적이라는 게 무조건 조선 백자 그린다고 그게 다 한국적인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일상도 한국적인 거예요.
전통은 이전 작가들이 계속 조선만 연구했거든요. 이전 시대에 다양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별이 빛나는 밤 패러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만화 재밌게 그리신 게 있는데 굳이. 여러분, 오늘 좀 방송 길게 한 것 같네요. 와, 너무 오래 했다. 1시간 반 넘었나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투표에 관여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저도 누굴 뽑을까 궁금해했는데 기안84님이 우승을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연예인 분들이 화가 하는 거 그냥 하는구나. 미술 관계자들은 미술계 피해 안 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욕할 필요도 없고 최소한 취미 미술계에는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연예인 화가들이 미술계에 도움을 주거나 호감 갖는 그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기안84님도 그렇고 너무 상업적으로 가면 왠지 좀 눈치 보인 것 같아서 어떤 재단이라든지 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본인보다 감각 있는 신진 작가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그림 사주세요. 아니면 밥 사주거나 최소한. 그러면 엄청 호감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미술계 사람들이 감동해요. 연예인이라서 편견 가졌는데 알고 보면 따뜻한 언니였네. 사람 진짜 좋은 언니네. 알고 보니까 그림도 잘 그려. 이렇게 바뀝니다. 좋은 전략 아닌가요? 어디 후원하지 마세요. 이 수익금으로 작가님들 그림 사주세요. 컬렉터도 동시에 하시면 호감도 엄청 올라갑니다. 블루 이웃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지금 전시 하나 잡기 힘든 그 작가님들이 부르 이웃일 수 있어요. 미술계에 소외받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전시 좀 참여시키시고 그림 사주시고, 그걸 강요할 순 없으니까 밥이라도 사주세요. 그러면 많은 같은 편을 만드는 길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막 편견 갖고 보더라도 잘생긴 배우와 이쁜 언니, 누님이 밥 사주고 악수해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면 까다로운 이 미술계 작가님들 살짝 녹습니다. 되게 순수한 분들이세요, 작가님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욕을 먹으세요? 예? 그 포감으로 바뀝니다, 연예인 작가님들.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에요. 10호 한 점 그림 사주면 그걸로 돼요. 얼마 안 하잖아요, 신진 작가님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연예인 작가님들께 좋은 팁까지 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